안녕하세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철학과 현실의 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철학은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또는 철학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철학은 현실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동일시하게 될 경우 철학이 현실과 갖게 되는 거리는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갖게 되는 거리에 정확히 상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동일시하는 가운데 철학이 이데올로기만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이데올로기란 단어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프랑스의 드트라시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트라시가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을 때 원래 이데올로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트라시는 이데올로기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선입관 또는 형이상학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본이 되는 어떤 학문을 가리켜서 관념학, 즉 이데올로기라고 트라시는 명명했던 것이죠. 원래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상황이 변해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이 자신을 비난했던 한 공화주의자를 가리켜서 이데올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그는 프랑스어로 관념학자를 뜻하는데요. 이때 나폴레옹이 이 공화주의자를 이데올로그라고 부르면서 염두에 두었던 생각은 이런 거죠. 자신의 관념 속에 처박혀서 폐쇄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현실 인식으로부터 멀어져서 현실 정치 논리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즉 관념 속에 파묻혀서 현실을 망각한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데올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함의가 붙어 다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나폴레옹의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의 사용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펼쳤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허위의식입니다. 허위의식이란 바로 가짜 생각을 뜻하죠.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상이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당연한 사상인 양, 마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보편타당한 자명한 사상인 양, 거꾸로 뒤집혀서 나타나는 현상을 마르크스는 이때 이데올로기로 본 것이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볼 때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해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은 이데올로기 자체가 모두를 위해 공평타당한 또는 보편적인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춰져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러한 지배-피지배 관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일종의 도구적 사유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철학과 이데올로기 간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철학은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사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실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현실의 이해관계라는 특정한 틀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도구적 목적을 지닌 이데올로기는 아마도 현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철학은 이데올로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철학이 비록 원래는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철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예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가 쇼펜하우어나 또는 니체의 철학을 나치 정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 도구로서 사용했던 실례를 들 수 있는데요. 원래 철학이었던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상은 나치가 이들의 사상을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철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을 때 이때 더 이상 그들의 철학은 철학이 아니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치의 현실 정치를 지지해주고 나치의 현실 정치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하나의 현실적 도구로서 철학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철학이 현실적 정치 목적에 사용되었을 때 철학은 현실과 밀착되었고 그와 더불어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현실을 의심합니다. 반면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노선 하나를 골라서 지하철에 탑승을 합니다. 아마도 외계인은 지하철 안에서 난생 처음 보는 굉장히 새로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요. 검은 털 또는 노란 털, 갈색 털, 경우에 따라 보라색 털 등등이 숭숭난 존재자들이 앞발을 이용해서 거기서 또 삐져나온 여러 가지 촉수를 이용해서 핸드폰 화면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장면. 아마도 외계인이 볼 때 이 장면은 놀랍고도 신기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외계인의 시선, 외계인이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과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방인의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외계인에게 낯선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이곳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외계인의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철학자가 바로 이러한 외계인의 시선처럼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학자는 마치 외계인처럼 또는 철학자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낯선 시선 또는 이방인의 시선을 갖고서 이 세계를 바라본다는 말인데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철학자에게 있어 당연하거나 자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에서 당연함과 자명함을 느낄 수는 없을 테죠. 말하자면 철학자는 낯선 시선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에서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진리들을 또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진리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을 가진 철학은 결국 이 현실을 그리고 이 세계를 그리고 이 현실이나 이 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 주장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렇다면 언제 철학은 이데올로기가 되는가? 철학은 의심하는 시선을 거두게 될 때,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게 될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현실을 의심하지 않게 될 때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철학과 이데올로기 간의 중요한 차이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철학은 이데올로기보다 현실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철학이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철학이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에 있어서 철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또 그럴 때의 철학은 현실로부터 충분히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대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 역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근본 태도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인 모든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태도,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의견들,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진리들,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주장들을 한 번쯤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 그것이 철학자의 과제다라고 데카르트는 주장한 셈이죠. 이데올로기는 이와는 다릅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이데올로기적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당혹스러운 상태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확고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또는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동요가 없습니다. 고정된 길 속에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자는 이러한 편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의심하는 철학자는 안정되거나 고정된 그 어떠한 대답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철학자를 항상 방황하는 사람 또는 항상 당혹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